자, 이제 국어를 시작해 봅시다. 국어의 다룰 내용은 제목은 바이닐 폴리머의 리액션입니다. 바이닐 폴리머 리액션은 여태까지는 우리가 바이닐 폴리머의 합성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즉 얘를 폴리머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이제 이 폴리머에 대해서 어떤 다른 것들을 하겠다는 겁니다. 폴리머라이제이션, 폴리머 만들어진 바이닐 폴리머에 대해서 리액션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폴리머 리액션이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모호하겠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유기화학 반응들이 거의 다 쓸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워낙 많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약간만 다루도록 하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케미컬 모디피케이션이라고 부른다면 이미 만들어진 것을 우리 표현은 계질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계질 모디피케이션, 계질 고초도 성질을 바꾼다고 해서 뜻이죠. 케미컬 모디피케이션, 계질이라는 표현을 계질이 가장 고분자 반응이라고 표현해서 모디피케이션은 계질이라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예들이 나와 있는데 가장 큰 그러니까 첫 번째 나오는 게 아이언 익스체인지 레진, 이온 교환 수지죠. 우리말로는 앞에서 아마 여러분들 이온 교환 수지, 이온 교환 수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이온 교환 수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내가 보내준 동영상들 여러분이 한번 보면 그것들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온 교환 수지가 뭐냐? 결국 거기서 봤겠지만 어떤 파티클에 반응기를 도입해서 여기에 이온을 예를 들어 이거를 도입해가지고 이온을 교환하는 수지죠. 여러분들이 봤으면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이때도 고분자에 대한 반응이 쓰이기 때문에 첫 번째 예로 나왔다는 겁니다. 자, 그거는 좀 더 뒤에서 자세히 보기로 하고요. 두 번째 예는 폴리머릭 리에이전, 폴리머릭 바운드 캐럴리스트 또는 폴리머 서포트 케미컬 리액션 뭐 이런 얘기들을 쓰는데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떤 촉매를 쓰는 입장에서 촉매를 그냥 저분자 촉매를 쓸 수 있지만 이거를 폴리머 바운드 캐럴리스트라는 걸 쓰게 되면 폴리머 끝에다가 아니면 중간에다가 예를 들어서 촉매를 만약에 뭐해서 캐럴리스트를 단다라고 하면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많은 경우 장점 중에 가장 큰 거는 리사이클을 할 때 회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수 있죠. 그 분자량이 작은 것과 큰 것은 성질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침전을 잡는다거나 아니면 뭐 사이즈에 의해서 분리를 한다거나 아니면 용의 뭐 여러 가지 면으로 분리를 하는 그런 면에서 촉매를 고분자에다 달 수 있습니다. 서포트라고 하는 건 이걸 파티클형들 받들어서 서포트라고 얘기를 하고 그 부분은 우리가 1학기 때 잠깐 얘기를 했었죠. 그 담배 펩타이드 합성할 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펩타이드 합성은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될 테니까 그때 이야기하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케미컬 리액션에서 또 디그레이더블 폴리머 분해하는 것도 이미 만들어진 고분자의 어떤 반응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분해하는 고분자들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주 다양한 형태로 사용됩니다. 그렇죠? 메디컬, 애그리컬처, 인바이러멘탈 컨서. 최근에 이 얘기가 굉장히 다시 부각되고 있죠. 고분자 생분해성 같은 것들, 그러니까 환경적인 이유로 고분자가 분해되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프레임 리타던트 폴리머 이것도 넓게 보면 그러니까 난연성 고분자라고 되죠. 그런데 이번에는 화학적인 반응을 안 해야 되니까 즉 연소가 안 돼야 되니까 연소도 사실 화학적인 반응이니까요. 이런 경우에도 프레임 리타던트도 사실 리액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표면이나 서비스 특히 트리먼트 투 임프루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뭐 이런 겁니다. 인공신장 같은 걸 만들었다. 그럼 인공신장을 만들 수 있는 재료는 당연히 고분자밖에 없겠죠. 고분자를 만들었는데 그 표면에 뭐 여러 가지 여기 보는 것처럼 그 바이오 컴패터빌리티 그러니까 생체 적합성 같은 것들을 증가시키거나 또는 그 표면에 뭔가 달라붙지 않게 만들거나 뭐 이런 표면 처리를 할 때 고분자 위에 다시 어떤 트리먼트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트리먼트 뭐 이런 이야기들도 전부 다 폴리머 리액션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있고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산업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책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기본적인 것만 배우기로 하고요. 근데 이것들을 그 5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여기 쭉 나와 있는데 그 뒷페이지에서 조금 더 그림과 같이 설명해 보도록 하죠. 일단 간단합니다. 내용 자체는 뭐냐면 제너럴 캐러리 일단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폴리머가 있으면 뭔가를 붙이거나 또는 떼어내거나 해서 이 펑셔널 그룹들을 바꿔줄 수 있다. 이건 뭐 당연한 얘기 같죠. 뭐 우리가 어떤 그룹을 뭐 폴하게 만든다거나 아니면 넌폴하게 만든다거나 아니면 특정한 전기를 때 이건 당연한 얘기고요. 두 번째로는 이건 좀 특별한 얘기인데 이렇게 가다가 얘네들을 사이클화 할 수 있습니다. 사이클화하는 목적은 뭐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뒤에서 나오는 것처럼 카보나이제이션 탱화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아마 들어봤을 텐데 뒤에 좀 더 자세히 나옵니다만 카본 파이버 요즘 최근에 굉장히 각광받는 주제입니다. 왜냐면 자동차도 카본 재료로 만든 자동차, 카본 파이버 자동차가 더 만들어지니까요. 그것에 대한 동영상들도 올려놓을 테니까 여기에 대해서 혹시 관심 있는 사람들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사이클레이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그래프트를 한다거나 또는 뭐 블락을 만드는 것도 역시 가능하겠죠. 폴리머를 붙이거나 떼거나 폴리머에 대한 이야기. 뭐 여기도 펑셔널 그룹인데 여기는 폴리머를 붙이는 거니까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 크로스링크는 폴리머끼리 크로스링킹을 시키고 마지막으로 데그레이션, 그 다음에 분해까지 이렇게 5가지 캐러고리로 나눌 수 있고 그 뒤에 이야기들도 5가지 캐러고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들여다볼 수 이제 같이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언 익스체인지 레진에 대해서 조금만 더 덧붙이고 그것이 왜 우리한테 관심이 있는지를 이야기해 봅시다. 아이언 익스체인지 레진은 본 것처럼 여기 이런 이렇게 생긴 이건 좀 큰 입자들인데 큰 입자들을 통에다 채우고 물을 흘리면 센 물이 단물로 바뀌는 이런 것들을 이제 한 가지 그러니까 워터 트리먼트 그러니까 수처리할 때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마그네슘이나 칼슘 이온들이 나트륨 이온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을 뜻합니다. 그래서 여기 아마 동영상을 봤으니까 뭐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뭐 필요한 경우에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들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걸 연수기라고 얘기를 하고 워터 소프트닝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고 뭐 아마 이거 다 여러분들 배웠던 거니까 하드 워터 소프트 워터 이렇게 이온을 익스체인지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온 익스체인지 하려면 여기 교환수지 원리는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각자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온 교환수지는 뭐처럼 설포닉 애시드가 있는 것도 있고 카복실릭 애시드, 포스포닉 애시드 이런 것들은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당연히 양이온이 있으니까 양이온에 대해서 교환을 하니까 그 양이온 교환수지라고 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것들은 이쪽에 붙어 있는 것들이 양이온이니까 음이온이 달려 있으니까 음이온을 교환한다. 그래서 이온 교환수지는 당연히 양이온 교환수지와 음이온 교환수지로 나눌 수 있고 그 어떤 서포트 수지에 달려 있는 부분이 플러스였으면 이쪽이 마이너스를 교환하는 것이고 수지에 달려 있는 부분이 마이너스였으면 플러스를 교환하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달려 있는 거에 반대 이온을 교환하니까 반대 뭐 이렇게 이해하면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걸 만드는 관점에서 조금 더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앞에서 중합에 대해서 많이 이해를 했었으니까 이런 입자를 만들어 내려고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헤테로지니어스 폴리머리제이션을 쓰는 거죠. 헤테로지니어스. 그러니까 불균일상 왜냐면 입자가 만들어진 형태를 그대로 중합하면 되니까요. 첫 번째 아이디어는. 그러니까 이몰션이나 서스펜션 중합 기억나죠, 여러분들? 서스펜션 중합이 사실 가장 어울립니다. 이런 입자를 만들어내는데. 근데 그걸 만들어낼 때 다시 또 생각해 보면 스타이렌과 그다음에 여기 지금 스타이렌과 그다음에 다이바이닐 벤젠 뒤에 다시 나옵니다. 여기 보면 그러니까 스타이렌과 다이바이닐 벤젠을 서스펜션 폴리머리제이션 하면 그럼 이런 입자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서스펜션 중합이라고 하면 강하게 이제 섞어주면서 방울들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중합하면 된다. 그런데 얘만 중합을 하면은 걔네들이 입자 형태로 잘 유지되기가 어려우니까 얘를 도입한다. 그런데 서스펜션 중합의 가장 큰 특징은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얘를 같이 넣고 중합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물에 녹습니다. 물에. 그러면 우리가 만드는 그 유기상에서 방울 유기층으로 얘는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해야 되는 일은 얘를 먼저 중합을 하고 나서 나중에 설포네이션을 하는 편이 훨씬 더 낫다는 겁니다. 설포닉 액시드를 같이 중합을 하면 이렇게 쉽게 안 되는 건 아닌데 그것들을 표면에 배치시키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이디어는 반응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설포네이션 하는 게 낫다. 그게 뒤에 나와 있습니다. 뒤에 본 것처럼 얘와 얘를 먼저 중합하고 그다음 만들어진 폴리머릭 파티클에 왜냐면 얘는 가루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가루가 있죠. 이런 입자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설포네이션을 해서 반응을 이온 교환 설포닉 폴리머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고 그때 여기 사용하는 여기 크로스 링커의 비율은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많이 쓰면 상당히 딱딱해도 잘 깨져요. 사실 물에서 사용하는 거니까 폴리스타이렌들이 뭐 좀 딱딱 그러면 잘 깨지고 수혈이 잘 안 돼서 익스체인지 같은 것도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응의 를 뭐좀 낮추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만약에 얘네들이 뭐 이거를 사용하면 그러면 표면에 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에 대해서 조금 더 뒤에서 얘기를 하도록 하죠. 자, 이거는 설포네이션 반응에 대한 거니까 이건 뭐 각자 여러분들이 들어보면 될 것 같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헤테로지니어스 방법을 통해서 파티클을 제작하는 것을 조금 더 이야기해 보면 예를 들어서 안티필릭한 고분자로 해서 서스펜션을 안정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익스체인지의 효율을 올리면 표면적으로 넓혀줘야 돼요. 표면적으로. 그래야지 당연히 그 표면에 있는 설포네이트 그룹이 많이 있고 그것들이 익스체인지 할 수 있는 양이 늘어나겠죠. 자, 그런데 가장 쉬운 방법은 파티클을 작게 만드는 거예요. 파티클을 작게. 아까 그 눈에 보는 것처럼 크게 익스체인지 레진을 보여줬었는데 이번엔 훨씬 더 작게 만들면 2마이크론, 여기 지금 10마이크론도 되거든요. 10마이크로미터 정도의 굉장히 작은 입자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들면 문제가 뭐냐면 흐름이 안 좋아져. 그러니까 지금 유동성이 안 돼. 그러니까 그걸 입자를 통해서 물을 여과시킬 때 처리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진흙에다가 흙에다가 물을 빠지면 잘 안 빠져나오잖아요. 입자가 작아지면 물이 흐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입자를 너무 작게 만드는 것도 사실은 처리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생각은 아닙니다. 그래서 입자는 좀 더 크게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 표면적을 넓히는데 다시 방법들은 이런 식으로 여기 오른쪽에 보는 것처럼 다공성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다공성. 포로산 구조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포로산 구조는 어떻게 만들어줘요? 입자 제작 과정에 반응하지 않는 유기물, 톨루엔 등을 넣고 소량 넣고 그리고 중합을 하면 톨루엔은 스타일렌과 그 입자 안으로 같이 들어가서 반응하지 않고 있다가 그리고 나중에 씻어주면 그게 빠져나오고 이 안에 구멍들이 만들어지는 형태로 포로시티를 다공성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재료를 만드는데 거기서 할 수 있는 변수 중에 한 가지죠. 그러니까 반응하지 않는 것을 넣는 것도 충분히 흥미로운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제가 강의를 했으면 아마 조금 시간을 주고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고 했을 것 같은데 이 강의에서 제가 그런 걸 할 수가 없었네요. 미리 이야기했으면 좀 좋았을 텐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포를 만드는 표면에 어떤 걸 반응시키는 뭐 이런 것들을 상상하면서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보면 아까 여과 만들고 폴스가 지금 유도에 깨질 수가 있으니까 그것들을 잘 조절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컨트롤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싶었던 건 뭐냐 주제가 좀 많이 돌아갔는데 주제는 결국 아이언 체인지 레즈를 만들 때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불표면적을 넓혀야 되고 여과가 빨라야 되고 뭐 이런 것들도 익스체인지도 빨라야 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을 입자화해서 우리가 필터 또는 이렇게 뭔가 흐르고 우리가 처리할 수 있게 만들어 주려면 얘네들을 헤테로지니어스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서스펜션 중합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때 설포네이트 그룹은 나중에 도입하는 것이 좋다는 어떤 로직한 순서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입자를 작게 하거나 표면적을 크게 하거나 해야 되는데 표면적을 입자를 작게 하는 것은 흐름에 문제가 있고 표면적을 크게 하는 것의 방법은 그 안에 구멍을 넣는 것이고 구멍들은 반응하지 않는 것들을 넣어서 제거해주는 방법으로 구멍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